안녕하세요. 저는 산딸을 바로 목전에 둔 임산부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이 글을 쓰고 있네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고민도 많이 했지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리 호감 가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무진장 쫓아다녔습니다.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덤볐고요. 만난 순간부터 결혼하자고 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출근할 때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퇴근할 때면 회사 앞에서 한 달 동안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제 눈에 뭐가 쓰인 건지 몰라도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쫓아다니다가 저랑 교제를 시작하더니 또 죽어라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들락거렸어요. 결혼 허락해달라고 매일처럼 부모님께 과일이며 홍삼이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얼굴 도장 찍었습니다. 사실 난 그런 그가 싫진 않았고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 뜻대로 서둘러 결혼했네요. 남편은 착해 보였고 선비같이 깨끗해 보인 맑은 사람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저랑 결혼하려고 잘 보이려고 자기 본 모습 숨겼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또 계속 아기를 빨리 갖자며 전화됐습니다. 결혼은 석 달 만에 임신을 하고 5달째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남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저를 하늘 떠받들듯이 대해주더니 점점 하늘 부리듯 했고요. 집에 들어오면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내 남편만큼 착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말하는 입도 거칠었고요.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고 욕도 하더라고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남편 입이 짧다고 반찬 만들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시니까 맛있게 좀 먹어달라 했는데 친정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어찌하냐며 바로 CXX라고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진 착하고 싹싹하고 듬직한 사이처럼 굴더니 제가 임신하고 5개월째가 접어드니까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친정엄마가 해준 반찬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콩 저렇콩 말이 많았고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임산부인 나에게 피곤하다며 따뜻한 물 떠와서 발 씻겨달라고 하질 않나.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난 네 하늘 같은 서방인데 그리고 네 뱃속 아기 아빠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대들었어요. 평소 때 같으면 무조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고 했던 사람인데 여지없이 걸진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고 겁이 나서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겐 두 개의 인격체가 있는 듯 보였어요. 제가 더 대들었으면 주먹으로 때릴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시발 X라고 연거푸 욕을 해대도 무서워서 떨기만 했네요. 남편은 바깥에서 사회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전까지 저한테 하던 것처럼 남들한테도 인상 한 번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을 지인들한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털끝만큼도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저도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니까요. 제가 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본 모습이 이런 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떤 인간이든 네가 할 나름이야 했어요.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끽소리도 못하게 하네요.
남편은 양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이리도 쉽게 변한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 모습을 숨겼다네요. 그래서 아기도 빨리 갖고 싶었고요. 남편의 꿈은 결혼해서 왕처럼 대접받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가 임신 5개월인데 네 친정에 가겠어 이혼을 하겠냐며 하늘같이 자기를 떠받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협박도 했습니다. 네가 얼굴이 반반해서 결혼 전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지? 만약에 네가 친정집이라도 가거나 나랑 안 산다고 네 집 가서 내 흉을 보면 나랑 결혼하고서도 옛날에 사귀던 남자들 만나고 다녔다고 네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을 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너 나랑 헤어지게 되면 그놈들 중에 한 놈한테 갈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두고 볼 줄 알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내가 출근하고 없는 그 많은 시간에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닐지 몰라서 네 감시하느라고 아주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저에게 수도 없이 전화해대고 바깥이라고 하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냐고 데리러 간다고 해서 그냥 저를 끔찍이도 아껴서 그런가 보다고 좋아했어요. 또 한 번은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장이 들어섰길래 구경차 집 밖으로 나오면서 핸드폰을 깜빡 잊고서 집에 두고 2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왔더니 핸드폰에 남편과 시어머니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라 이제 왔냐고 하시면서 아들이 네 걱정하면서 찾더라고. 위치 추적하니까 핸드폰은 집에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사 일을 못하겠다고 일찍 퇴근해야겠다 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걱정했다시며 저를 혼내시네요. 잠깐 시장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시장 가는 것까지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사사건건 허락받아야 하냐며 시어머니한테 되레 화를 낸 적이 있었네요. 조금 후에 남편이 오길래 그렇다고 저기 퇴근하고 오냐며 핀잔을 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시장에만 다녀온 건 맞지? 뭐 샀는데? 옷은 이렇게 입고 간 거 맞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눈이 동그래져서 그럼 내가 어딜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난리를 폈지? 하고 말했더니 그냥 피식 웃으면서 아니 난 그냥 네 따라다니던 놈들이 또 쫓아와서 만나러 나갔나 했지 하길래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농담이겠지 싶어서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진담이었네요. 이제 살았다니 저도 무던히도 멍청한가 봅니다. 제가 너무 남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 많아서 남편이 더욱 무서워졌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남편 신용카드를 뺏어갔어요. 급여통장 비번도 바꿔버리고요. 임산부가 은행일 다닐 수 없으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 하면서 생활비조로 일주일에 2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노예 다루듯이 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고마운 줄 모른다나요? 제가 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더군요.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생활비 2만 원이 말이 되냐며 싸워봤자 소용없는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날을 즐거운 듯이 쳐다보는 남편은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님은 분명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통 다른 부부처럼 싸워서라도 남편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대들고 대꾸하면 분명히 폭력을 쓸 기세였습니다. 여전히 친정엄마와 친정 식구들한텐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 엄마는 아직도 하나밖에 없는 이쁜 사위였어요. 친정엄마가 아시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상상이 되어서 함부로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 뒤로 석 달 동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지옥을 맛본 것 같네요. 남편의 강압적인 말투와 잔소리, 그리고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일주일에 2만 원을 주면서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검사까지 하고요. 100원짜리 단위도 체크합니다. 환장할 일이었죠. 가계부 안 썼다고 2만 원 그마저도 안 줬습니다. 가계부 쓰고 보여주면 콩나물 1,000원도 일일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햄버거 하나도 사 먹은 걸 가지고 헤프게 돈 쓴다고 타박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런 날은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서 숨죽여서 울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수록 기고만장했고 더욱 심해졌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의 첫해 임신인데 이렇게 불행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뱃속의 아기를 먼저 생각하자고 다짐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저희 신혼집에 주말을 보내고 갔습니다. 남편은 내가 출산 임박한 임산부인데도 말 한마디 없이 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알다시피 생활비 2만 원이었기 때문에 변변히 대접할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제 수중엔 돈이 땡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엔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있어서 저녁거리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겸 점심 식사 대접도 해야 하는데 차릴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전날 저녁부터 그게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재방에서 술 마시다가 친구랑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우면 친구분이 깰까봐 남편을 깨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궁리하다가 한쪽 의자에 걸쳐있는 남편 바지 밖으로 지갑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잘 되었다 싶어 남편 바지 속에 있는 지갑을 열었더니 만원권 수십 장에다 5만원권이 수두룩하니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렇게 돈 있으면서 임신한 아내 돈 주는 걸 아까워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서 5만원권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쏜살같이 내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더니 하는 말이 야, 이 도둑년아, 어디다 손을 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옆에 자던 친구도 깨서 남편이 저한테 욕짓거리 하는 걸 모두 보았습니다. 남편 친구가 깨어서 앉아있는데도 남편은 자기 지갑에 손을 댔다고 나쁜 년이라고 날뛰었습니다. 남편 친구 앞에서 얼마나 무참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집에서 멀리만 가고 싶어서 무조건 걷다가 생각하니 저에겐 돈이 한 푼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미친년처럼 또 한바탕 엉엉 울어 제꼈더니 지나가던 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엉엉 울면서 그랬어요.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황 없이 나오느라 핸드폰도 놓고 왔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던 학생의 도움으로 남동생에게 울면서 데려와 달라고 해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기 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쪽 같은 딸이 벼락 맞은 듯한 몰골로 나타나니 친정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친정 아버지가 진즉 오지 그랬냐면서 잘 왔다고 다독거려 주셨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마시게 푹 잤습니다. 제가 남편 친구 앞에서 남편한테 도둑년이라는 욕을 얻어듣고서 집을 나갔는데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임산부가 가면 어딜 갔겠어? 친정밖에 더 있겠냐란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친정집에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고 하셨어요. 자식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이혼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제 마음이 정해지면 바로 이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그 집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악마 같은 얼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이 남편이 있는 저희 신혼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왔는데 아주 뻔뻔해 한다네요. 제가 다 거짓말 한 거라고 하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혼수해간 가전제품이며 장롱들까지 주방 씻기로 하며 이불도 세간살이 전부를 옮기던 중에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가계부를 보셨답니다. 정말이지 추잡스럽게 콩나물 1,000원, 두부 한 모 700원 등 써져 있는 걸 보시고는 울분을 못 참으시고 남편 뺨 여러 대 갈기셨다고 해요. 그 가계부는 이혼 소송의 증거물로 제출할 거고요. 폭언과 정신적 학대에 관한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아무 걱정 말고 아기 잘 낳을 군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모님한테는 너무 미안했어요. 저런 못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아기가 뱃속에서 행여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기 낳을 때까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다가 아기 잘 낳으렵니다. 여기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이 되는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